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전산 회계 1급 101회차 실무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01회차 깔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고요.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하시오. 총 10점입니다. 자, 1번 제품 매출을 위해 소망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했고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시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자, 얘들은 간단하니까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자, 코드 99605 넣어주시고 소망카드. 자, 매출이죠? 자, 그리고 2번 가맹점 번호 오타 없이 잘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만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계정 과목 등록을 하시오.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자, 키보드에 컨트롤 F 눌러주시면 찾기가 뜹니다. 여기에서 855 넣어주시면은 바로 855번으로 이동이 되고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다가 인적 용역비 적어주시고요. 성격은 경비 3번 넣어주시고 대체조교에는 1번 사업 소득자 용역비 지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기초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오류가 있으면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해서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자, 프로그램에서 하단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 주시고요. 자, 들어가시면은 계정 과목 쭉 들어와 있고 자, 여기에서 외상매출금 클릭해 주시고요. 영월 상사 3,300이죠? 3,300 덮어 씌워 주시고 부산무역 금액 틀렸죠? 4,900. 자,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하단에 차액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외상매입금 클릭해 주시고 여주기업 5,100만원 바꿔주시고 부여산업 없죠? F2 눌러주시고 부여산업 엔터 2,480만원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종료할게요. 자, 문제 2번은 1번 전표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 자, 1번 전표의 모든 거래는 부가세를 고려하지 말 것. 자, 입력 시 유의사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을 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자, 타계정의 대체 거래라는 건요, 재고 자산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것을 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자, 채권이랑 채무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지급어음, 받을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이러한 계정 과목들을 채권이나 채무라고 하고요. 나중에 돈을 주거나 나중에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를 기록을 해두셔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주시고 만약에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1점이 감점될 겁니다. 잘 신경 써주시고 제조 경비, 즉 공장이랑 관련이 있으면 500번대 계정 코드를 넣어주시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본사라든지 영업부, 경리라고 나오면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18일이고요. 강남에 지급해야 되는 외상매입금 중에 250만원 중 130만원은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다. 자, 그러면은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9월 18일.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 저희가 갚았죠.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은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되고 적용은 생략 가능합니다. 250만원. 자, 대변에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지급어음으로 잡아주시고 지급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되고요. 130. 자,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으로 잡아주시고 거래처는 안 걸어도 괜찮죠. 자, 2번. 자, 10월 13일이고요.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공급대가의 20%를 1만 상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고 하네요. 날짜 바꿀게요. 10월 13일. 자, 우선은 차변에 계약금으로 당좌수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당좌수표를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300만원에서 20%만 받았다고 하죠. 60만원. 대변에 계약금을 지급받았죠. 선수금 잡아주시고 선수금은 저희가 돈부터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지 거래처 꼭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10월 15일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과 같이 직원 상여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대요. 자, 상여금 나와 있고요.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했죠. 자,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셔야 되고 직원이 직접 세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떼둡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징수했다가 나중에 직원 대신에 회사에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날짜 바꿔볼게요. 10월 15일 차변에 상여금. 자, 영업부는 800번대 넣어주시고 50. 자, 그리고 또 차변에 상여금. 자, 제조원가, 생산부는 제조원가 쪽으로 넣어주시고 90. 자, 그리고 대변에 저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예수금으로 원천 징수를 했습니다. 금액은 두 개 합쳐서 15만 4천원으로 잡아주시고 세금 떼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했죠. 보통예금에 들어가는 돈은 차인 지급액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금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예수금은 보통 지금처럼 직원한테 상여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급여, 퇴직금 이러한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잘 기억해 주시고 자, 4번 11월 11일 자,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금전 중간 배당금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답니다. 9월 30일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원천 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한대요. 자, 중간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결의했던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의했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자, 그러면은 자, 결의했을 때부터 한번 써볼게요. 9월 30일 결의 당시, 결의는 주주끼리 모여서 회의한 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때는 2월 이익 잉여금에서 돈을 꺼내야겠죠?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에서 200만 원을 꺼내고 대변에 배당금은 저희가 11월 11일 날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결의일 당시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부채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시켜주시고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 배당일 때 잡아주시면 되고요. 주식으로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1일 배당을 지급하고 있죠? 자,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200만 원 시켜주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했고요.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하단의 금액을 보니까 300만 원 잡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돈은 누구한테 주시면 돼요? 신용카드사에다가 갚아야겠죠? 그러면 신용카드사를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시티카드로 잡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시티카드에다가 카드 대금을 줘야 됩니다. 거래처는 시티카드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12월 28일 차변의 비품 30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잡아주시고 거래처는 시티카드로 걸어주셔야 돼요. 자, 6번. 자,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자, 12월분 퇴직연금 납입액 55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단 납입액 550만 원 중에 2%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자, 6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나오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확정급여형은 운용수익을 회사가 가지고 가고 회사 명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잡아주시고 퇴직급여로 잡는 이유는 확정기여형은 이 퇴직연금 통장에 운용수익이 쌓였다 그러면 직원이 가지고 갑니다. 따라서 직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주는 것 자체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때는 급여가 나오면은 급여 반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12월 30일. 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550만 원 중에 2%는 수수료죠? 그럼 2% 빼고 539만 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수료 비용으로 잡아주시고 영업부죠. 그래서 800번대 해서 11만 원. 그 다음 대변은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보통예금 55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죠. 자, 유의사항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거의 일반 전표랑 다 유사합니다. 자, 밑에 것만 볼게요. 입력하면 하단의 분계까지 처리해 주시고 전자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전자 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자 입력하는 것도요. 1점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증빙을 봐주셔야 되겠죠. 증빙이 뭔지 봐주시고 두 번째는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수출했는지를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문제를 읽어주실 때 틀리지 않게 입력하는 방법은 제품 100만 원 공급하고 쭉 읽으신 다음에 영수증을 체크하셔야 돼요.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그러면 얘는 영세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영세 넣어주시면 되겠죠? 영세 매출 쪽으로 12번 영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7월 25일 유형은 매출 영세 12번 영세에 자, 제품 매출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영세니까 없죠? 거래처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주정남 넣어주시고 전자의 1번 여체크 영세율 구분 쪽으로 넘어왔죠. F2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1번 아니면 3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1번은 직접 수출, 2번은 내국 신용장 혹은 구매 확인서가 있을 때 잡아주시면 되고 지금 문제에 봤을 때 구매 확인서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3번으로 선택해 주시고 서류 번호는 없기 때문에 생략, 분계는 3번 혼합으로 넣을게요. 자,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이 뜰 거고요. 차변에
돈 받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계약금을 미리 선수 받은 게 있대요. 선수금 넣어주시고요. 200.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주경 상사에서 원재료 매입하고 다음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증빙은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원재료 매입이면은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과세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어음으로 지급했다 잡혀있죠. 자,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자, 매입이고요. 51번 과세죠. 51번 원재료 공급가액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자, 공급가액은 130, 부가세는 자동으로 뜨고요. 회사는 주경 상사죠. 주경 상사 넣어주시고 전자의 여체크 분계는 혼합 3번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원재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대변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 1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 또 대변으로 하셔서 이번에는 지급 어음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예인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자, 이번엔 전자계산서죠. 세금이라는 글자가 빠져있죠. 이 말은 면세라는 뜻입니다. 자, 10월 26일 들어갈게요. 유형은 매입 쪽에 보시면은 53번 면세, 계산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예방교육 공급가액은 165만원. 자, 회사 넣어주셔야겠죠? 예인 넣어주시고, 전자의 1번 여체크 분계는 3번 혼합. 자, 원재료가 뜰 텐데, 저희는 교육훈련비 영업사원이니까 800번대로 넣어주시고, 대변, 보통예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영수증 증빙을 보니까 수입전자 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수입으로 넣으실 텐데, 먼저 공제가 가능한 건지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자, 5인승 업무용 승용차 3000cc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정으로부터 수입전자 세금 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수취를 하고 부가세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즉시 납부하다. 부가세만 회계 처리할 것. 자, 우리 4번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그래도 좀 있죠? 자, 우리 업무용 승용차는요, 1000cc 초과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불공 기억나세요, 여러분? 불공입니다. 일단은 유형은 불공이고, 자, 불공 사유를 일단은 쭉 한번 적어 볼게요. 불공 사유.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하거나, 그 다음에 접대비거나, 또는 면세 관련이거나, 아니면 토지 관련, 토지도 면세거든요. 그럴 때에는 불공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지금처럼 승용차. 자, 근데 조건은 1000cc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경차가 아니거나, 개별 소비세 차량이거나, 자, 1000cc 초과한다라는 말 자체가 개별 소비세 차량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8인승 이하거나. 자, 그런 경우에는 불공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차를 수입을 했고 1000cc 초과하죠. 거기에다가 세액을 이렇게 적어서 받았어요. 880만원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공제 안 된다. 불공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1월 11일 54번 불공 승용차 매입. 자, 공급가액은 8,800. 세액 자동으로 뜨죠. 자, 그 다음에 공급 저명은 여기 인천 세관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수입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천 세관으로 잡아주시고 전자여 체크.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 F2 누르셔서 3번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넣어주시고 분계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 예금이네요. 그러면 3번 혼합으로 잡아주시고 차변의 원재료로 뜨죠. 근데 얘를 차량 운반구로 잡아주셔야 돼요. 차량 운반구. 그리고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880만 원 잡아주고요. 대변에 당좌 예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이랑 불공이랑 같이 합쳐져서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어쨌든 세액이 붙어 있죠.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접대비다 아니면 지금처럼 승용차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 못 받습니다. 불공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은요,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 공급 처명은 세관장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단에 차량 운반부에다가 넣어주시고 만약에 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실 텐데 지금 부가세 대급금으로 넣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불공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차에 매입 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부대 비용으로 봐서 차량 운반구로 넣어주고 대변에는 당좌예금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 대부분 많이 틀리세요. 이 부분을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 하시면은 좀 정리를 해두셨다가 다음에 시험에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영업부에서 회식을 하고요. 법인카드로 결제하자마자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카드 결제를 했고 하단에 보시면 세금이 있죠. 그러면 카드 과세라고 해서 카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쓴 거는 공제 가능하죠. 12월 7일 잡아주시고 유형은 매입 쪽에 카과 57번 잡아주시고 저는 회식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금액 44만 원이죠. 자, 카드일 경우에는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 합친 금액 44만 원 넣고 엔터를 치시면은 얘들이 알아서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한번 보셔야겠죠? 어디서 긁었는지. 명량이네요. 그러면 명량 넣어주시고요. 신용카드사는 F2 눌러서 하나카드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카드 넣어주시고 분계는 저는 카드로 하겠습니다. 자, 카드로 넣어주시면 대변에 미지급금 하나카드 자동으로 걸리고 차변에 원재료가 뜨는데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 결제했다라고 했을 때 주의하실 점. 위에 공급 처명은 카드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소비를 한 곳을 적어주셔야 돼요. 명량으로 잡아주시고 대신에 미지급금,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 곳을 카드사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우리가 지금 판매한 경우죠. 자, 그럼 현금 영수증에다가 하단에 부가세를 보니 부가세가 있죠. 현금 영수증 과세라고 해서 현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바꾸도록 할게요. 12월 30일. 자, 매출이고요. 현과입니다. 그럼 22번 현과 잡아주시고 제품 매출. 자,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하단에 합계 660만 원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자동으로 나눠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한 곳은 개인사업자 미래회계학원에다가 매출했죠. 미래회계학원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판매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현금 잡아주시면 입금 뜨고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고칠 게 없죠. 자, 우선은 매입 매출 전표 다 입력을 했고요. 여기에서 틀린 게 있다라고 하시면 꼭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연습 부탁드립니다.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은요, 이미 등록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오류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삭제 또는 수정 하셔야겠죠? 자, 1번 문제 보니까 유리창을 교체를 했고요. 부가세 별도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다. 자,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다라는 얘기는 부가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시고요. 날짜는 12월 10일. 그러면
과세로 들어가 있죠. 과세는 맞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했고, 그리고 공장의 창문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세 넣어주시고, 자, 분계를 봐주시면은 차변에 건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죠. 수익적 지출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니까 건물 대신에 FE 눌러주시고, 수선비 공장이니까 500번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얘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수도광열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이는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으로 확인이 됐대요. 자,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18일. 자, 수도광열비라고 들어가 있죠. 우리 영업부는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수도광열비로 넣고 공장은 전력비라고 따로 회계 처리하고 있어요. 500번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본사 혹은 뭐 영업부, 경리 이렇게 나오면 수도광열비 다 더해주시고, 자, 공장이라고 나오면은 전기세는 전력비 해주시고, 가스 수도요금은 가스 수도료라고 따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결산 정리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결산일 현재 현금 가부족에 대한 원인을 확인한 결과 영업부 직원의 출장 경비 영수증이 누락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아래 영수증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를 사용할 것. 자, 그럼 현금 가부족을 정리해야 되죠. 자, 우리 현금 가부족은 장부상 현금이랑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맞지 않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지금처럼 결산일에는 이렇게 원인을 밝혀서 해당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날짜는 12월 31일 넣어주시고, 자, 원인은 차변에 여비교통비였다 나와 있죠. 800번대 넣어주시고요. 2개 더 하시면은 23만원. 그 다음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미국 K사로부터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3,600만원이고 3만 달러라고 하네요.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 1,150원을 적용해서 평가한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3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 1,150원이 됐대요. 그럼 2개를 곱해 보시면 되겠죠.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그러면 3,450만 원이 됩니다. 2개를 곱하면 3,450만 원. 자, 그러면 원래 3,600만 원이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서 3,450만 원이 됐죠. 그 차이인 150만 원을 외화환산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금액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부채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외화환산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자, 외화가 붙는 계정 과목은 외화 장기 차입금밖에 없습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 미국 K사 넣어주시고 떨어진 만큼 150만 원 감소.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결산일에 외화를 평가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넣는다 라고 할 때는 계정 과목을 긴 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돈을 갚으면서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은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입력할 것. 자, 3번은요. 자동 결산 가능하죠. 자, 자동 결산은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넣어주셔야 되고요. 엔터 치시면은 자동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결산 반영 금액 쪽으로
기말 원재료 재고액 찾으셔서 44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공품은 조금 더 밑에 내려오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00만원 넣어주고 그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560만원 넣어주신 다음에 상단에 F3번 전표 추가. 전표 추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되었다 라고 뜨죠? 자,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회계 처리가 됩니다. 금액 실컷 다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를 누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예 3점이 날아갑니다. 오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시험 칠 때 기말 원재료 재고액, 그 다음에 뭐 기말 제공품 재고액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과 F가 있죠.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찾기가 뜹니다. 제공품 이렇게 치시면은 제공품 재고액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일반 존표에 들어가시고 12월 31일 다시 한번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결차 결대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차 결대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보라색으로 결산이라고 뜨죠. 이 말은 자동 결산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하단에 보면 제품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제품 이렇게 들어와 있고 자동으로 결차 결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입력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뜨니까요. 얘들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장부조회입니다. 자, 1번은 부가세 예정신고에 반영한 내용 중에 3월에 현금 영수증 발행분 매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부가세 관련이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을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부관리에서 메인 매출장 들어가 주시고요.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구분은 매출. 자, 유형은 현금 영수증 매출이기 때문에 현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22번 현과 넣어주시면 자, 공급가액을 물었죠? 공급가액의 분기를 봐주시면 되겠죠? 1월부터 3월까지 분기 두 개 합쳐서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반기 중에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와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를 물었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시면 좀 더 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 주시고요. 자, 1월부터 엔터, 6월까지 엔터. 자, 외상 매출금 잡아주시고 거래처는 엔터를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옵니다. 자, 가장 많이 감소한 걸 물었습니다. 차변을 봐야 될까요? 대변 봐야 될까요? 자, 감소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대변을 봐주셔야 되고요. 대변에 삼선 상해가 제일 크죠? 거래처는 삼선 상해라고 적어주시고 금액은 2080. 자, 감소한 게 왜 대변이냐면 분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현금, 일단은 돈 들어와야 되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를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 쪽을 봐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4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도서인쇄비는 얼마인가? 자, 도서인쇄비 중에서도 현금으로 지급한 걸 물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개표에 들어가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부관리에서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조회기간은 4월 엔터, 4월 엔터 치시면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뜹니다. 자, 그러면 도서인쇄비, 판매비와 관리비 찾아주셔야겠죠? 우선 1개표에는 모든 계정 과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만 현금은 빠집니다. 보시면 보통예금부터 들어와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맨 밑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도서인쇄비가 있고 자, 도서인쇄비 2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해서 25,000원 잡혀있죠? 자, 그리고 대체는 뭐냐면요. 여기 대체, 전력비가 있고 대체가 있죠?
현금 빼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비를 전기세,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보통 예금으로 줄 수도 있고 당좌예금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잡아둘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를 대체 쪽으로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원장이 나와요. 전기요금 납부라고 나와 있죠? 하단에 보시면 대변이 보통 예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체는 현금 빼고 보통 예금 혹은 당좌 예금 등등으로 납부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도서임세비 25,000원 더블 클릭하시면은 원장이 나오고 또 더블 클릭을 해서 봐주시면은 출금으로 잡혀 있죠. 차변이 도서임세비,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요. 물론 다른 장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일개표에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1회차 전산회계 1급 실무풀이 전부 다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푸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틀린 거를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틀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틀린 부분을 또 틀렸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은 오답 노트를 간단하게라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02회차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